외로운 아내, 제주에서 만난 낯선 남자 손끝. 남편은 또 날 두고 먼저 걸어갔다. 전화기 붙잡은 얼굴엔 나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공항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나는 대기표처럼 깜빡거렸다. 웃음이 먼저 나왔다. 바로 눈물이 따라왔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져야 하지? 속으로 삼켰다. 그때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소금기 섞인 공기, 귤꽃 냄새가 함께 스며들었다. 바람이 나한테만 괜찮다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뒷문이 벌컥 열리며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달려나갔다. 모두가 놀라 웃었지만 나는 더 크게 움찔했다. 왜인지 모르지만 방금 내 심장이 들킨 것 같았다.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캐리어를 혼자 끌었다. 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속에서 뭐가 같이 흔들렸다. 억눌린 무언가가 빠져나오는 듯했다. 돌담이 낮고 길게 이어진 골목을 걸을 때 내 어깨끈이 흘러내렸다. 고쳐 매는 순간 가방끈이 가슴선을 따라 미묘하게 스쳤다. 바람에 셔츠 단추가 살짝 벌어졌다. 목선이 드러난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그리고 금세 눈물이 올라왔다. 카페 문을 미는 순간 볶은 원두 향이 덮쳤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 오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운터 뒤에 남자 유진. 그가 잔을 잡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짧은 접촉인데 닿은 자리만 뜨겁게 남았다. 순간 내 치맛자락이 바람에 휙 올라갔다. 허벅지까지 드러났다가 재빨리 내려잡았다. 그가 잠깐 거기 시선을 두었다가 눈을 들었다. 아무 말 없었지만 내 심장은 벌써 쿵 하고 대답했다. 섬은 바람이 먼저 말을 걸어요. 낯선 문장인데 거부감이 없었다. 입술을 머그에 붙이자 혀끝이 먼저 놀랐고 바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피식 웃었고 웃음 끝에서 눈물이 따라왔다. 커피가 너무 뜨거웠어요? 응, 조금. 말은 짧았지만 내 몸은 길게 대답하고 있었다. 잔을 내려놓는데 그가 빈 접시를 가져가려다 내 손등을 아주 가볍게 덮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부드럽고 의도라 부르기엔 너무 짧은 시간. 손끝의 열이 팔목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숨을 고르려다 실수처럼 치맛자락을 건드렸다. 천이 허벅지 위로 조금 말려 올라갔다. 그의 시선이 거기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내 눈으로 올라왔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에서 삐걱 소리를 냈다. 내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두근거렸다. 공기가 뜨겁게 달라지는 순간 뒷문이 벌컥 열리며 고양이 한 마리가 또 튀어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컵을 엎지를 뻔했고 그는 순식간에 수건을 내밀었다. 긴장은 웃음으로 바뀌었고 웃음 끝에 눈물이 따라왔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점심 미팅, 저녁 리허설, 밤 도면 수정. 일정은 빽빽했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응이라고 쓰다 지웠다.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깐 떨렸다. 그냥 화면을 껐다. 침묵을 보내도 덜 미안한 날이 있다. 오늘이 그랬다. 숙소는 카페 옆 골목을 2번만 꺾으면 나왔다. 문을 열자 바닷 냄새가 먼저 들었다. 남편은 벌써 도면을 펼쳐 펜으로 선을 긋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 공지 같은 말투, 회신 같은 고개 끄덕임.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다. 목선의 그림자가 달라졌다. 얇게 립을 얹었다. 램프 아래 붉은 기가 물처럼 번졌다. 창을 반쯤 열자 파도 소리가 들어왔다. 낮에 스쳤던 손끝의 열이 다시 떠올라 쇳골로 흘러내렸다. 피식 웃음이 나왔고 곧 울컥함이 목을 막았다. 이유 없는 울음은 이상하게도 안정을 줬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남편이 들어와 셔츠를 의자에 걸치고 말했다. 피곤하다. 먼저 잘게. 그는 등을 보이며 누웠고 나는 그의 등을 봤다. 같은 침대인데 다른 계절.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귤꽃 냄새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램프 스위치를 내렸다. 방이 어두워지고 파도 소리가 환하게 들렸다. 손바닥이 이불천을 꽉 움켜쥐었다. 결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숨이 높아졌다가 가라앉았다. 웃음과 울음이 한 번 섞였다. 그 밤 잊고 지낸 내 온도가 조용히 돌아왔다. 아침에 귤밭은 빛으로 젖어 있었다. 햇살이 잎 사이로 들어와 내 팔에 박혔다. 땀방울이 귀를 지나 목선으로 굴러 떨어졌다. 멀리서 모자를 눌러 쓴 유진이 손을 흔들었다. 물이요. 병목의 차가움이 입술을 건드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햇빛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는 시선. 그 여유가 나를 덜 불안하게 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귤을 땄다. 껍질을 길게 벗겼다. 흰 심지가 질기게 버티다가 조용히 끊어졌다.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맛이 반이에요. 나는 씹었다. 단맛이 먼저 터지고 느린 쌉싸람이 뒤따랐다. 손목에 귤즙이 묻어 끈적했다. 그가 종이 타월을 꺼내 들고 타월로만 내 손목을 닦아주었다. 직접 닿지는 않았는데 타월 너머 압력이 선명했다. 맥박이 그 압력에 대답했다. 빼려던 팔을 멈췄다. 그는 타월을 서둘러 거두지 않았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사람처럼. 나뭇잎들이 한꺼번에 박수를 쳤다. 웃음이 나왔고 곧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카페로 돌아왔을 때 손님이 끊겼다. 커피 머신 증기 소리가 멀어졌다. 유진이 뒷문을 열고 작은 수납방에서 설탕을 찾았다. 나는 문턱에 발끝을 걸치고 서 있었다. 좁은 공간, 가까운 숨. 그는 상자를 안고 나오다가 내 어깨에 아주 살짝 부딪혔다. 상자 모서리와 내 가슴이 스쳤다. 둘 다 멈췄다. 침묵이 잠깐 길어졌다. 그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서는 사람이 다정하다는 걸 그 순간 알았다. 괜찮아요? 응. 말은 짧았지만 온기가 길게 남았다. 그가 상자를 내려놓고 내 앞에 컵을 밀었다. 달지 않게? 오늘은 좀 달게. 그는 짧게 웃었다. 그 짧음이 좋았다. 그가 카운터 안쪽에 기대는 순간 바람이 뒷문으로 한번 들이닥쳤다. 커튼이 크게 흔들리고 내 치맛자락이 허벅지까지 올랐다. 나는 반사적으로 내려잡았다가 멈췄다. 꼭 지금 내려야 하나? 잠깐은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머릿속과 손끝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내리는 동작을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짧은 압력이 이상할 만큼 뜨거웠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다. 숨이 한 번에 높아졌다. 바로 그때 뒷문이 벌컥 열리며 고양이가 튀어나왔다. 발목을 스치고 탁자로 올라가 설탕팩을 쓰러뜨렸다. 작은 소동. 나는 커피를 쏟을 뻔했고 그는 재빨리 티슈를 잡았다. 얘가 주인인 척 잘해요. 그러네. 자기 집이라도 믿겠다. 우리는 동시에 고양이를 따라 문 쪽을 봤다. 같은 방향을 보는 두 사람의 목선. 그 그림이 오래 남을 것 같았다. 해변으로 내려가니 파도 끝선이 발목을 덮었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균형을 잠깐 무너뜨렸다. 그 균형 무너짐이 싫지 않았다. 나는 크게 웃었다. 울음이 바로 뒤따랐다. 웃음과 울음이 같은 문에서 나왔다. 유진이 수건을 내밀었다. 끝단만 살짝. 나는 스스로 발목을 닦았다. 단순한 동작인데 그 단순함이 내 자존을 세웠다.
그는 정면 대신 옆 얼굴로 섰다. 몰아세우지 않는 배려. 그 배려가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가까웠다. 정오의 빛이 강해졌을 때 미라가 왔다. 너 얼굴에 색 들어왔네. 그래 보여? 그래 보여. 미라는 내 손등을 툭 쳤다. 등은 누가 발라줄래? 내 남편? 아니면 그 남자? 나는 헛기침으로 답했다. 결국 얇은 수건이 등에 얹혔다. 수건 아래로 선크림이 뼈 라인을 따라 천천히 밀렸다.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처럼 뜨거웠다. 승모근 아래가 스칠 때 숨이 짧게 끊겼다. 그는 멈추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경계 안에서 가장자리를 뜨겁게 만드는 법을 아는 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말보다 호흡이 정확한 날이었다. 미라가 피식 웃었다. 좋다. 배려 있는 속도. 오후엔 비가 세게 쏟아졌다. 손님들이 우산을 털고 들어왔다가 금방 사라졌다. 유리창을 타고 빗줄기가 길게 흘러내렸다. 유진이 내 앞쪽으로 잔을 밀었다. 따뜻한 거. 고마워. 잔을 들자마자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가 물러났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런데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긁더니 벽에 쿵 하고 닿았다. 치맛자락이 다시 허벅지까지 올라가 있었다. 이번엔 내가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 숨이 먼저 올랐다.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가 멈췄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이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가라앉음이었다. 시간의 바닥까지 내려앉는 느낌. 손등으로 입술을 훔자 붉은 자국이 손끝에 묻어났다. 그때 앞문종이 울리고 직원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떼고 나는 치맛자락을 내렸다. 유진은 물컵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손놀림을 바꾸었다. 직원이 문턱에 섰을 때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설탕팩을 툭 건드렸다. 눈길이 그쪽으로 쏠렸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컵을 닦았다. 그 아무 일 없음이 오늘따라 더 또렷했다. 해가 비구름 사이로 기울 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일찍 끝날지도. 나는 움찔했다. 방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 바다를 더 볼까? 잠깐의 고민. 그러나 다음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다. 미안. 한마디. 잉크 냄새와 피로 냄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등을 보이며 누웠고 나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이 먼저 대답했다. 밤에 번개가 치고 곧 정전이 됐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천천히 돌았다. 그 원 안에서 우리의 그림자가 겹쳤다 떨어졌다. 유진이 촛불을 가져다 두고 한 발 물러섰다. 무서우시면 거실이 더 밝아요. 지금 이 정도가 좋아. 어둠은 말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촛농이 천천히 흘렀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립밤을 발랐다. 립밤을 문지를 때 나는 작은 소리와 촛농 떨어지는 속도가 이상하게 맞아들었다. 숨이 길어졌다. 어둠이 방을 삼켰다. 남는 건 호흡뿐이었다. 낮보다 솔직한 소리. 손이 침대 모서리를 더듬었다. 무릎이 탁 부딪혔다. 짧은 웃음이 먼저 터졌고 울음이 곧이어 올라왔다. 웃음과 울음이 한 번에 섞였다. 손전등을 다시 켰을 때 뒤집힌 블라우스, 구겨진 이불선, 바닥에 굴러 멈춘 단추 하나, 번진 립스틱 자국이 보였다. 누가 봐도 방금 지나간 일이 또렷했지만 방 안에는 외설 대신 고요가 있었다. 고요 속에서 심장은 쿵 하고 대답했다. 살아있음의 대답. 샤워가 끝났을 때 거울은 김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손바닥으로 둥글게 쓸자 내 얼굴이 드러났다.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덜 낯설었다. 타월로 목선을 감싸고 손끝으로 물길을 따라갔다. 손이 가는 곳마다 내가 확인됐다.
괜찮아? 응.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나에게 답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조심스러운 목소리. 따뜻한 거 드실래요? 문틈으로 김이 빠져나갔다. 컵이 놓이는 소리와 발소리가 멀어졌다. 차를 들이켰다. 혀끝이 놀라고 목이 고마워했다. 창밖 파도는 어제와 같았지만 내 몸의 바다는 어제와 달랐다. 더 깊고 더 맑았다. 남편에게 메시지를 썼다. 오늘 늦어도 괜찮으니 내일 아침 바다를 같이 보자고. 보내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보냈다. 나는 오늘 바다를 본다. 나는 오늘 나를 본다. 립을 연하게 발랐다. 오늘의 색은 오늘만 남기기로. 머그잔에 입술을 닿게 하자 붉은 타원이 선명해졌다. 내 흔적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벽 모서리에 등이 먼저 닿았다. 툭. 몸이 먼저 안다.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손이 허리를 찾아 단단히 끌어당겼다. 치맛자락이 허벅지까지 올라갔다. 단추 하나가 바닥에 톡 굴러갔다. 나는 숨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지금은 안 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서는 사람이 다정한 사람. 뒷걸음의 공기가 내 몸을 한번 감았다가 떠났다. 빈자리에는 떨림 대신 조용한 힘이 남았다. 힘은 감정의 반대가 아니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갈 때 발에 돌이 걸리지 않도록 바닥을 평평하게 깔아주는 일. 오늘 배웠다. 깔아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깔 수 있다는 사실을. 해질녘 벤치에서 미라를 기다렸다. 그녀는 천천히 와서 내 옆에 앉았다. 나 요즘 미쳤나 봐. 살아있는 사람은 가끔 그렇게 보여. 웃다가 바로 울어. 좋지. 몸이 내 시간표를 되찾은 거야. 가끔 무서워. 무서워도 가야 하는 데가 있잖아. 너한테로. 우리는 파도를 봤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내 마음이 따라 했다가 어느 순간 파도가 내 마음을 따라왔다. 드물게 세계가 내 속도를 이해하는 순간 바람이 목선을 스쳤다. 나는 아주 조용히 결심했다. 나를 속이지 말자.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말자. 욕망에는 품위를, 품위에는 책임을. 그러면 어떤 뜨거움도 내 것을 해치지 못한다. 밤 방으로 돌아와 램프를 켰다 껐다. 어둠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불이 한번 크게 들썩였고 길게 눌린 손자국이 남았다. 베개 가장자리에 옅게 번진 립 자국이 빛을 먹었다. 손가락으로 그 자국 끝을 살짝 문질렀다. 오늘의 색은 오늘 여기 둔다. 긴 숨을 길게 내보내고 가느다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울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웃음에 자리를 내줬다. 바다는 변함없이 파도 소리를 보냈다. 바람이 내 목선을 한 번 더 훑었다. 바람이 오늘의 나를 확인하고 지나갔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미발신 메시지 옆에 한 줄을 더 썼다. 내일 아침 내가 먼저 바다로 나가 있겠다고. 누가 오든 누가 오지 않든 나는 거기 있을 거라고. 보내지 않았다. 대신 이불 위에 올려두었다. 램프를 천천히 끄자 파도가 더 선명해졌다. 오늘 나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오늘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였다. 아침 공기가 눅진했다. 귤밭에 물을 뿌린 뒤라 흙냄새가 더 살아났다. 햇살이 잎을 뚫어 내 팔에 점점이 박혔다. 유진이 모자를 눌러쓰고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숨부터요. 숨? 어제는 많이 삼켰으니까 오늘은 많이 내보내는 걸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귤나무 그늘에 깔개를 펴고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릎을 세우고 숨을 길게 내쉬자 복대처럼 감겨있던 불안이 조금 풀렸다.
입으로 살짝 내뱉고 마지막은 혀끝으로 후. 나는 그의 박자에 맞췄다. 바람이 목선을 스치고 귤꽃 향이 폐 깊숙이 들어왔다가 미련 없이 나갔다. 내보내는 느낌이 좋았다. 잘하네. 칭찬 하나에 허리가 살짝 펴졌다. 내가 나를 여러 해 만에 다독이는 기분. 쉬었다가 다시 일어섰다. 유진은 사다리에 올라 귤을 땄다. 받아요. 그가 던진 귤을 두 손으로 받다가 균형을 잃어 한 발 앞으로 나가며 그의 허벅지에 살짝 부딪혔다. 순간 내 치맛자락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갔고 그는 반사적으로 내 손등을 잡아 치맛자락을 내려줬다. 아주 짧은 압력. 그런데 그 짧음이 놀라울 만큼 뜨거웠다. 괜찮아요? 응. 나는 귤을 가만히 쥐었다. 껍질을 돌려 까자 흰 심지가 얇게 늘어졌다가 조용히 끊어졌다. 입안에 단맛이 터지고 아주 먼 데서 쌉싸람이 따라왔다. 긴 숨이 저절로 나갔다. 점심 무렵 햇빛이 독해졌다. 그는 차를 보온병에 따라 내밀었다. 덜 달게. 오늘은 조금 달게.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짧고 단단한 웃음. 보온병 뚜껑을 젓는데 내 손목에 끈적한 귤즙이 남아있었다. 그는 종이 타월을 잡더니 타월로만 조심스레 닦아줬다. 직접 닿지 않았는데 타월 너머의 압력이 손목뼈에 또렷했다. 그 압력이 팔목을 지나 팔꿈치로 어깨로 천천히 올라오려는 순간 귤상자 뒤에서 고양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야, 내가 먼저 웃었다. 고양이는 내 발목을 스치고 귤 상자 위로 휙 올라가더니 꼬리로 비닐끈을 끌었다. 상자 뚜껑이 벌어지며 귤 몇 개가 또각 굴러 떨어졌다. 유진이 급히 상자를 붙잡고 나는 바닥을 구르는 귤 하나를 낚아챘다. 우리의 눈이 동시에 그 귤 위에서 마주쳤다. 웃음이 났다. 웃음 끝에 이상하게 눈물이 찔끔 따라왔다. 섬은 원래 놀래키고 달래기를 같이 해요. 배웠어. 오후 바람이 새졌다. 카페로 돌아오니 손님이 드문 시간. 유리창 너머 비친 내 모습이 조금 덜 낯설었다. 나는 창가 자리 끝에 앉았다. 유진이 앞에 컵을 내려놓고 넌지시 물었다. 하루에 한 번은 바람 쐬세요? 오늘은 벌써 10번. 좋네요. 그는 장난 섞인 눈빛으로 카운터 쪽을 가리켰다. 뒷문 바람이 제일 시원해요. 뒷문 근처 작은 수납방 앞에서 잠깐 멈췄다. 문턱이 낮았고 공간은 더 낮아 보였다. 안쪽 벽에 기대둔 의자가 한 개. 금속 다리가 오래돼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진이 수납함에서 설탕과 머들러를 꺼내 나오다 내 어깨에 아주 살짝 닿았다. 상자 모서리와 내 가슴이 동시에 툭 스쳤다. 우리 둘은 동시에 멈췄다. 말 대신 숨이 먼저 올라왔다. 내 치맛자락이 허벅지까지 올라간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 손을 내려 잡으려다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잠깐 얹혔다. 내리는 걸 돕는 동작이었지만 손끝의 눌림이 명확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더니 벽에 쿵 닿았다. 숨이 그 소리에 맞춰 짧게 흔들렸다. 커튼이 크게 흔들리고 다음 순간 멈췄다. 고요. 그 고요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대답했다. 말했다간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말 대신 숨을 길게 뱉었다. 긴 숨의 끝에 아주 가는 신음이 섞였는지 아닌지 나도 헷갈렸다. 그때 앞문 종소리가 울렸다. 사장님 직원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동시에 한 발 물러서며 나는 치맛자락을 정리했다. 유진은 상자를 제자리로 밀어 넣었다. 직원이 문턱에 섰을 때 고양이가 새처럼 날아들어와 머들러 컵을 딱 쳐냈다. 작은 소동.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유진도 따라 웃었다. 얜 업무 방해가 특기네요. 그래도 귀엽잖아. 네. 그래서 못 혼내죠. 손님들이 한 팀 들어왔다 나갔다.
그 사이사이 유진은 일부러 나를 보지 않는 태도를 지켰다. 빗갑듯이 조심하는 시선. 그런 시선이 오히려 더 가까웠다. 나는 창밖을 보며 컵에 입술을 대고 천천히 돌렸다. 붉은 타원이 컵 가장자리에 얇게 남았다. 내 흔적. 오늘은 지우지 않기로 했다. 미라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살아났어? 그래 보여? 그럼. 살구색으로 화내. 그녀는 카운터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내 귀에 대고 툭 던졌다. 야한 것도 공부야. 다만 규칙이 있어야지. 너한테 좋은 규칙. 예를 들면, 첫째, 내가 먼저 정지 버튼을 가진다. 둘째, 아무리 뜨거워도 옷은 내가 정리한다. 셋째, 욕망 다음엔 책임. 넷째, 누가 봐도 상처는 만들지 마. 선생님이네. 회비 받아야겠다. 우리는 웃었다. 웃음 끝에 내가 괜히 코끝을 문질렀다.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다. 미라는 내 손을 툭 쳤다. 울어도 돼. 근데 예쁘게 울어. 해질 무렵 바람이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다. 유진이 작은 트레이에 귤 말린 것과 따뜻한 차를 올려두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응. 달콤하게. 나는 조심스레 귤 말린 조각을 입에 올렸다. 혀끝에 닿는 순간 어제의 바다가 오늘의 바다처럼 가까워졌다. 그가 트레이를 가져가면서 내 옆으로 몸을 숙였다. 그의 어깨가 내 어깨와 아주 살짝 닿았다. 옷감과 옷감이 훑힌 자리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다. 숨을 고르고 나서 나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또렷해지는 게 보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남편이었다. 오늘도 늦어. 미안. 나는 화면을 오래 봤다. 응이라고 쓰려다가 괜찮아라고 바꾸었다가 결국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 카톡창을 닫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목선이 먼저 알아챘다. 괜찮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같은 방향을 같이 봤다. 석양이 바다에 길게 풀리고 있었다. 그 길 위에 마음이 가만히 올라탔다. 떨어지지 않게 손잡이를 다시 확인하듯 나는 의자 팔걸이를 한 번 더 지그시 쥐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돌담이 낮게 이어졌다. 바람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와 치맛자락을 한 번 더 밀었다. 허벅지 위로 살짝 올라간 천을 이번엔 그대로 두었다.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걸음이 알았다.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멈추는지. 내 안에 작은 에미티아로엔 속도를 맞추는 소리가 똑딱거렸다. 방문을 열자 어두운 실내가 나를 삼켰다. 스탠드를 켜기 전 한 번 숨을 길게 뱉었다. 살아있다는 확신이 몸의 구석구석으로 돌았다. 립을 얇게 덧바르고 컵에 조심스레 입술을 남겼다. 오늘의 타원. 지우지 않는다. 오늘은 오늘의 색으로 끝내기 위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 노크 소리. 차 두고 가요. 목소리가 낮고 짧았다.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먼저 들어왔다. 트레이를 받는 순간 손가락이 스쳤다. 스침은 한 박자 늦게 뜨거워졌다. 고마워. 내일 바람이 약하면 숨 더 해봐요. 좋지. 문이 닫히고 방 안의 공기가 다시 고요해졌다. 컵 가장자리의 온도가 내 입술 온도와 닿아 맞았다. 따뜻했다. 이 방의 온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중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에 김을 닦았다. 내 얼굴이 드러났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덜 낯설었다. 타월로 목선을 감싼 채 손가락으로 물기를 따라 내렸더니 가슴 위에 물방울이 한 줄 남았다. 물이 피부를 느리게 내려갔다. 그 속도가 마음에 들었다.
괜찮아. 내가 나에게 말했다. 대답은 호흡으로 돌아왔다. 길고 고르게. 침대 옆 스탠드 불을 낮추고 창문을 한 뼘 열었다. 파도가 멀리서 그러나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 위에 심장이 작은 박자를 올렸다. 나는 이불 위에 무릎을 세우고 손바닥으로 천을 한 번 쓸었다. 결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오늘 하루의 끝에 내 안의 시작을 조용히 올려두었다. 잠깐 진동. 휴대폰 화면. 오늘도 늦어. 미안. 같은 문장이었지만 오늘의 느낌은 같지 않았다. 괜찮아라고 천천히 입력했다. 보내지 않았다. 화면을 껐다. 나를 먼저 보냈다. 긴 숨을 내쉬고 램프를 반쯤 낮췄다. 방의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졌다. 가구들이 말없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내 마음도 오늘의 자리로. 나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했다. 내일은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하게 호흡을 고르자. 내일은 더 많이 내보내자. 오늘에 붙은 미련까지. 그러면 자리가 난다. 새로 들어올 바람을 위해.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해가 바다 위로 길게 누웠다. 숙소 현관을 열자 남편이 여전히 도면 위에 고개를 받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에 그의 어깨가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저녁 먹었어? 내가 물었다. 간단히. 짧은 대답. 질문을 더 하지 말라는 표시 같았다. 나는 한 발 더 들어가다 멈췄다. 셔츠 소매가 흘러내려 그의 손목이 드러났다. 볼펜 자국이 얼룩처럼 묻어 있었다. 그 얼룩이 내 손목에 남아있던 귤즙과 묘하게 겹쳐 보였다. 나 오늘 귤밭 다녀왔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일 현장 확인 일찍 나가야 해. 그게 그의 대답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끊기자 방 안 공기마저 끊어진 듯 했다. 방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오늘만 3번째였다. 웃음이 나왔다가 곧 울음이 터졌다. 웃음과 울음이 한 번에 섞여버리니 눈물 자국 위로 웃음 자국이 겹쳐 남았다. 거울 속에 내가 울면서 웃고 있었다. 이상하게 그 얼굴이 덜 낯설었다. 밤이 되어 다시 카페로 갔다. 불빛이 한결 낮아져 있었다. 유진이 뒷문을 닫고 돌아서며 내 쪽을 봤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내 손등에 손을 살짝 얹었다. 이번엔 치우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컵을 들었다. 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는 그 자국을 보고 짧게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내 심장은 길게 대답했다. 순간 커튼이 바람에 크게 흔들렸다. 그 바람이 내 치맛자락을 허벅지까지 올려버렸다. 나는 손을 뻗어내릴까 하다가 멈췄다. 유진의 시선이 거기 머물렀다가 다시 내 얼굴로 올라왔다. 아무 말이 없었다. 말 대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더 가까워졌다. 내 숨이 그 소리에 맞춰 빨라졌다. 그때 앞문 종소리가 울렸다. 사장님 직원 목소리가 또 가까워졌다. 우리는 동시에 치맛자락을 내리고 손을 떼고 웃음으로 정리했다. 직원이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고양이가 카운터 위로 튀어올라 잔을 엎질렀다. 커피가 바닥에 흘렀다. 또야?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얘는 진짜 고용해도 돼요. 유진이 대꾸했다. 작은 소동 끝에 우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컵을 닦았다. 밤 10시 미라가 전화를 걸어왔다. 언니, 오늘은 어땠어? 살아있는 것 같아. 좋네. 그럼 규칙 적어. 아까 말한 거. 규칙? 첫째, 내가 멈출 권리. 둘째, 내가 정리할 책임. 셋째, 욕망 뒤엔 품위. 넷째, 누구도 상처내지 않기. 다섯째, 즐기기.
나는 웃으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미라가 하나씩 읊을 때마다 타이핑했다. 손가락이 눌릴 때마다 오늘의 흔들림이 한 줄씩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었다. 야한 것도 공부야. 하지만 시험지는 내가 내는 거야. 알았어. 전화가 끊긴 뒤 나는 메모장을 오래 바라봤다. 규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숙소로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등을 보이고 누운 모습. 나는 그의 등을 한참 보다가 이불을 끌어올렸다. 내 자리, 내 온도를 스스로 찾아야 했다. 손바닥이 이불천을 꽉 움켜쥐었다. 결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파도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심장이 그 파도에 맞춰 두근거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정한다. 그 말이 가슴 안쪽에 뜨겁게 박혔다. 햇살이 바다 위로 부서져 내렸다. 모래사장이 눈부실 만큼 환했다. 파도 끝선이 내 발목을 덮고 물살이 빠져나가자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균형이 무너졌다. 몸이 앞으로 기울며 허벅지가 젖은 치맛자락에 달라붙었다. 나는 손을 허공에 뻗었지만 그보다 빨리 유진의 가슴이 나를 받쳤다. 괜찮아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가빠진 호흡만 나왔다. 응, 놀랐어. 그는 내 팔을 가볍게 붙잡아 세웠다. 치맛자락이 물에 젖어 허벅지 라인을 따라 달라붙은 채였다. 나는 한 손으로 옷자락을 내리며 애써 웃었다. 그 웃음 끝에 눈물이 따라왔다. 왜 웃음 뒤엔 늘 눈물이 오는 걸까? 파도가 다시 한번 발목을 덮쳤다. 몸이 흔들리자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짧게 받쳤다. 아주 짧은데 그 짧음이 또렷했다. 허리 위로 그의 체온이 스며들었다. 심장이 파도와 함께 두근거렸다. 멀리서 아이 웃음소리가 터졌다. 한 아이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깔깔댔다. 그 소리에 긴장이 풀리며 나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웃음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또 차올랐다. 울음과 웃음이 같은 문에서 나왔다. 유진은 수건을 내밀었다. 끝단만 살짝. 나는 스스로 발목을 닦았다. 단순한 동작인데 그 단순함이 내 자존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 쪽을 보지 않고 바다를 봤다. 그 배려가 품에 안긴 것보다 더 가까웠다. 카페로 돌아왔다. 창가 자리, 바람이 드나드는 곳에 앉았다. 유진이 내 앞에 잔을 내려놓았다. 컵 가장자리에 립 자국이 또렷이 남았다. 그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다. 시선이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눈을 거두었다. 내 심장은 그 잠깐을 길게 받아들였다. 나는 손끝으로 립 자국을 지웠다. 붉은 흔적이 손가락에 묻어났다. 그걸 닦아내려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에 겹쳤다. 손끝이 짧게 눌렸다가 떨어졌다. 그 눌림이 온몸을 흔들었다. 숨이 목을 때까지 치받았다. 그 순간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다. 끼익 하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맞춰 뛰었다. 이거 제가 닦아드릴까요? 됐어. 내가 할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들킬까봐 짧게 잘랐다. 그때 뒷문이 벌컥 열렸다. 고양이가 들어와 카운터 위로 점프했다. 컵을 툭 치고 설탕팩을 쓰러뜨렸다. 작은 소동. 나는 커피를 쏟을 뻔했고 유진은 재빨리 수건을 내밀었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웃음이 터지자 눈물이 또 차올랐다. 웃음과 울음이 뒤엉킨 순간 고양이가 도망치듯 사라졌다. 남은 건 엎질러진 설탕 알갱이뿐. 나는 컵을 내려놓고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손등 핏줄이 선명했다. 창문 밖으로 시선이 갔다. 그곳에 낯익은 차가 서 있었다. 태준이었다. 그의 눈이 창 안으로 들어왔다. 나와 유진이 잔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는 장면에 오래 머물렀다.
내 심장이 식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아니라 얼음 덩어리가 가슴에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를 본 건 한순간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오래 남았다. 차가운 눈빛,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입술. 그는 돌아섰다. 차 문이 쿵 닫혔다.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떨렸다. 유진은 커피 머신을 닦으며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배려가 오히려 다정하게 느껴졌다. 숙소로 돌아오니 방 안은 조용했다. 남편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도면과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없었다. 빈 의자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잠깐 서 있다가 돌아섰다. 거울 앞에 앉았다. 립스틱을 천천히 지웠다. 화장솜 위에 붉은 자국이 번져나갔다. 오늘 하루의 흔적 같았다. 지워내자 내 얼굴이 더 또렷해졌다. 낯설지 않았다. 거울 속 내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웃음이 터졌다가 울음이 따라왔다. 웃음과 울음이 겹쳤다. 그 겹침이 오늘 하루를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심장이 그 말에 대답하듯 뛰었다. 정오 무렵 햇살이 귤밭 위에서 칼날처럼 흩어졌다. 잎사귀 사이로 떨어진 빛이 내 어깨를 뜨겁게 눌렀다. 미라가 선크림통을 내 손에 쥐어주며 웃었다. 언니 등에 이거 꼭 발라야 해. 까맣게 타면 후회한다. 내가 해줄래? 난 손이 거칠어. 그쪽 사장님 있잖아. 미라는 장난스러운 눈빛을 남기고는 일부러 멀찍이 물러났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얇은 수건을 펼쳐 내 등에 올렸다. 그 위로 선크림을 짜내자 하얀 줄기가 흘렀다. 그의 손이 수건 너머로 어깨뼈 라인을 따라 움직였다. 직접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보다 더 뜨거웠다. 숨이 짧게 끊어졌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승모근 아래로 손을 밀었다. 수건 사이에서 내 등이 스스로 떨렸다. 허리선에 닿을 즈음 고양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내 발목을 스쳤다. 아! 내가 소리를 지르자 선크림통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통이 모래 위로 툭 굴러갔다. 우리는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손등이 부딪혔다. 아주 짧았지만 확실했다. 웃음이 터졌다. 웃음이 터지니 눈물이 곧 따라왔다. 고양이는 모래 위를 뒹굴며 야옹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동이 긴장을 풀어냈다. 얘가 진짜 주인 같네. 그러게. 자기 집인 줄 아네. 우리는 웃으며 선크림통을 다시 잡았다. 내 웃음 끝에 묻은 눈물은 햇빛에 반짝였다.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았다. 바람이 안으로 스며들어 머리칼을 건드렸다. 유진이 잔을 내려놓았다. 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 자국이 선명히 남았다. 그는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시선이 잠깐 머물렀다가 조심스럽게 거두어졌다. 나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훑었다. 붉은 흔적이 손가락에 묻어났다. 그걸 닦아내려는 순간 그의 손이 겹쳤다. 손등 위에 짧게 눌림. 숨이 목구멍에서 흔들렸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맞춰 내 심장이 2번 뛰었다. 바람이 커튼을 크게 흔들었다가 멈췄다. 고요.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긴 숨의 끝에 가느다란 신음이 섞였는지 아닌지 나조차 헷갈렸다. 그 순간 앞문 종소리가 울렸다. 손님 2명이 들어왔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떼었다. 나는 치맛자락을 고쳐 잡았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피를 내렸다.
작은 소동이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내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다.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왔다. 거실에 태준이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도면이 켜져 있었고 눈은 숫자와 선에 박혀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은 하루 어땠어? 바빴지? 말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면 안 돼? 그가 잠깐 고개를 들었다. 내가 지금 따뜻할 여유가 있어 보여? 그 말은 칼날처럼 짧았다. 가슴이 쿡 찔렸다. 숨이 막혔다.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화는 닫혀버렸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램프를 끄자 방이 어둠에 잠겼다. 창문 틈으로 파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이불천을 손바닥으로 움켜쥐었다. 결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웃음이 짧게 터졌다가 울음이 뒤따랐다. 웃음과 울음이 겹쳐 터져나왔다. 그때 블라우스 단추가 바닥에 톡 굴러 떨어졌다. 반짝이며 문턱 앞에서 멈췄다. 나는 몸을 숙여 그 단추를 집어들었다. 단추 하나가 오늘 하루를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서랍 안에 넣었다. 마치 내 비밀을 서랍 속에 감추듯이.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천천히 덧발랐다. 붉은 기가 입술 위에서 물처럼 번졌다. 오늘의 색은 오늘만 남기기로 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은 또렷하게 대답했다. 나는 오늘을 속이지 않기로 했다. 새벽 공기가 목선을 타고 흘렀다. 파도 끝선이 발목을 적셨다. 치맛자락이 젖어 허벅지에 달라붙었다. 나는 균형을 잡으려다 휘청거렸다. 유진이 뒤에서 내 팔을 붙잡았다. 아침부터 무리하시네. 바다가 날 잡아 끄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수건을 내밀었다. 내가 직접 발목을 닦았지만 그의 손끝이 수건을 잡고 있었다.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 같은 압력이 피부 위에 남았다. 심장이 그 압력에 대답했다. 계단을 오르던 길 발목에 힘이 빠져 잠깐 멈췄다. 그가 내 옆으로 올라섰다. 좁은 계단참 어깨와 허벅지가 동시에 닿았다. 의자가 삐걱이는 것 같은 소리가 계단 난간에서 났다. 우리는 둘 다 멈췄다. 숨이 짧게 치받았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말은 짧았는데 몸은 길게 떨렸다. 카페 창가에 앉았다. 유진이 잔을 내려놓았다. 컵 가장자리에 또렷한 립 자국이 남았다. 그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고 잠깐 바라보다 눈길을 거뒀다. 나는 손끝으로 립 자국을 훑었다. 붉은 흔적이 손가락에 묻었다. 그걸 닦아내려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짧게 눌렀다. 숨이 목을 대에서 크게 흔들렸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 좁혔다. 그때 관광객 무리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움찔했다. 들킨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바깥 풍경을 찍고 있었다. 긴장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웃음 끝에 눈물이 또 따라왔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였다. 고양이가 카운터 위로 뛰어올라 설탕팩을 쏟았다. 흰 알갱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커피를 쏟을 뻔했고 유진은 수건을 내밀었다. 작은 소동. 긴장이 풀리며 우리는 함께 웃었다. 밤 숙소에 돌아오니 태준이 있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도면을 띄운 채 물었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길 게 어딨어. 요즘 얼굴이 달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대화는 그 자리에서 닫혔다. 방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다. 립을 얇게 덧발랐다. 오늘의 색은 오늘만 남기기로 했다.
그 순간 블라우스 단추가 톡 풀려 바닥에 굴렀다. 나는 단추를 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비밀을 품는데 익숙한 듯 조용했다.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미라가 알려준 규칙을 다시 읽었다. 첫째, 내가 멈출 권리. 둘째, 내가 정리할 책임. 셋째, 욕망 뒤엔 품위. 넷째, 누구도 상처내지 않기. 나는 밑줄을 그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이 먼저 대답했다. 나는 아직 여자가 맞아. 심장이 쿵 하고 대답했다. 낮의 시장은 소란스러웠다. 상인들의 목소리, 귤박스를 끌어내는 바퀴 소리, 튀긴 기름 냄새가 뒤섞였다. 나는 미라와 함께 시장 골목을 걷다가 귤 한 바구니 앞에서 멈췄다. 상인이 손바닥만 한 귤을 잡더니 내게 툭 던졌다. 아줌마 받아봐요. 나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뻗어 귤을 잡았다. 순간 옆에 있던 유진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잡으려다 동시에 잡은 모양새였다. 웃음이 터졌다. 웃음이 길게 이어지자 눈물이 또 차올랐다. 섬은 원래 놀리고 달래는 걸 같이 해요. 유진이 말했다. 나는 귤을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뒷문을 지나가다 문턱에 발끝이 걸렸다.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한 나를 유진이 받쳤다. 내 치맛자락이 허벅지 중간까지 올라갔다. 나는 얼른 내려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내리는 걸 돕는 동작 같았지만 짧고 뜨거운 압력이 분명했다. 숨이 치받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가 났다. 바람이 커튼을 크게 흔들다 멈췄다. 고요. 그 고요 속에서 내 심장이 쿵 하고 대답했다. 순간 고양이가 커튼을 타고 올라갔다가 커피잔을 쓰러뜨렸다. 잔이 바닥에 쨍그랑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다. 작은 소동. 나는 놀라 웃음을 터뜨렸고 유진은 급히 빗자루를 들었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고양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리창 아래에서 몸을 하찼다. 오후 귤밭에서 땀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다. 유진이 수건을 건넸다. 나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려 했지만 팔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가 수건 끝을 잡고 내 어깨 너머를 조심스럽게 훑었다.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 같은 뜨거움. 수건 아래에서 등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는 짧게 웃었다. 웃음은 짧았지만 그 온기는 길게 남았다. 숙소에 돌아오니 태준이 앉아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 시장, 귤밭. 그는 내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낯선 냄새가 난다. 그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혔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에 다시 고개를 묻었다. 대화는 닫혔다. 밤 방으로 들어와 램프를 켰다. 셔츠 단추 하나가 톡 풀려 바닥에 굴렀다. 나는 그것을 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오늘 하루의 비밀을 삼키듯 조용히 닫혔다. 미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살고 싶으면 내 심장한테 솔직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심장.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립을 얇게 덧발랐다. 붉은 기가 입술 위에서 번졌다. 오늘의 색은 오늘만 남기기로 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웃음이 나왔다. 웃음 끝에 눈물이 따라왔다. 웃음과 울음이 겹쳤다. 그 겹침이 오늘 하루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가 내게 말했다. 심장이 쿵 하고 대답했다. 저녁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태주는 국을 떠서 입에 넣으며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오늘 현장은 어땠어? 바빴지? 늘 바쁘네. 내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는 국그릇만 바라봤다. 내가 접시에 젓가락을 대려는 순간 그의 손등이 내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게. 그러나 내 몸은 길게 반응했다. 젓가락 끝이 덜컥거렸다. 왜 그래? 그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손이 떨려서. 내 대답은 짧았지만 안쪽은 길게 흔들렸다. 저녁이 끝나자 그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갔다. 숫자와 선 사이로 눈을 박았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오늘도 내 몸이 먼저 대답했다. 카페 창가에 앉았다. 유진이 잔을 내려놓았다. 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다. 내 손끝이 자국을 훑었다. 붉은 흔적이 손가락에 묻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짧게 덮었다. 의자 다리가 끼익 소리를 냈다. 숨이 치받았다. 웃음이 터지려다 울음이 따라왔다. 뒷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이쳤다.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 내 치맛자락이 허벅지까지 올랐다. 나는 얼른 내려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눌렀다. 돕는 동작 같았지만 눌림의 압력은 분명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그 순간 관광객 아이의 웃음소리가 문 밖에서 터졌다. 나는 웃음을 따라 웃었다. 웃음 끝에 눈물이 차올랐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였다. 고양이가 카운터 위로 뛰어올라 접시를 깨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퍼졌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작은 소동이 긴장을 풀어냈다. 웃음이 나왔다. 웃음 끝에 눈물이 따라왔다. 오늘 하루의 반복 같았다. 밤 숙소에 돌아오니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낮게 깔려 그의 얼굴이 그림자처럼 보였다. 넌 어디서 그렇게 웃어왔어? 뭐? 요즘 너 웃음이 달라. 나한테선 안 나오는 웃음이야. 가슴이 철렁했다. 그냥 바람 때문이겠지. 바람이 웃음을 그렇게 받고. 그의 말이 날카로웠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치밀었다. 방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다. 립을 얇게 덧발랐다. 그 순간 블라우스 단추 하나가 톡 풀려 바닥에 굴렀다. 단추는 오늘 하루의 사후 흔적처럼 보였다. 나는 그것을 주워 서랍에 넣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이 먼저 대답했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여자로 살아있다. 하지만 어디까지 허락할 수 있을까? 저녁 바람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닫았다. 오랜만에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내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예전엔 나만 보던 눈빛이었어. 그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카페 뒷문 근처에서 유진이 설탕을 나르고 있었다. 문틈 바람이 커튼을 크게 흔들었다. 내 치맛자락이 허벅지까지 들려올랐다. 순간 허리에 손이 가볍게 닿았다. 도와주는 동작 같았지만 손끝의 압력은 분명했다. 숨이 짧게 치받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커튼이 흔들리고 멈췄다. 고요. 그 고요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대답했다. 그 순간 관광객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움찔했다. 들킨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창밖 풍경을 찍고 있었다. 긴장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웃음 끝에 눈물이 차올랐다. 웃음과 울음이 겹쳤다. 귤밭에서는 물뿌리개가 쏟아졌다.
내 치맛자락이 젖어 허벅지에 달라붙었다. 유진이 수건을 건넸다. 내가 직접 닦으려 했지만 팔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가 수건 끝을 잡고 어깨 너머를 천천히 훑었다.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처럼 뜨거웠다. 내 등이 떨렸다. 괜찮아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내 몸은 길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때 고양이가 귤박스를 쓰러뜨렸다. 귤이 굴러 바닥을 채웠다. 우리는 동시에 허리를 숙여 귤을 주었다. 손끝이 또 스쳤다. 웃음이 터졌다. 웃음 끝에 울음이 따라왔다. 고양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걸어갔다. 저녁 카페 창가에서 잔을 들었다. 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 자국이 남았다. 그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다. 내 손끝이 자국을 훑자 붉은 흔적이 손가락에 묻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짧고 확실한 눌림. 의자 다리가 끼익 소리를 냈다. 숨이 짧아졌다. 커튼이 크게 흔들리다 멈췄다. 고요. 그 고요에 심장이 또 대답했다. 밤 숙소로 돌아오니 태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넌 어디까지 갈 거야? 무슨 말이야? 내 얼굴이 달라. 웃음도 울음도.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남편한테 매달리지 마. 내 심장을 붙잡아. 심장은 거짓말 안 해.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방으로 들어와 램프를 껐다. 셔츠 단추 하나가 톡 풀려 바닥에 굴렀다. 단추는 오늘 하루의 사후 흔적 같았다. 나는 그것을 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비밀을 삼키듯 조용했다. 거울 앞에 앉아 립을 얇게 덧발랐다. 오늘의 색은 오늘만 남기기로 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이 먼저 대답했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나를 붙잡아야 해. 심장이 쿵 하고 대답했다. 저녁 공기가 무거웠다. 숙소에 들어서자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은 닫혀 있었고 그의 두 눈은 내게 박혀 있었다. 넌 변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뭐가? 눈빛이, 웃음이, 울음이 다 예전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누구 때문이야?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와 내 심장을 찔렀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핑계를 찾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섰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이 먼저 대답했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터졌다. 그 소리에 스스로 놀랐다. 카페 뒷문에서 유진이 설탕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이쳤다.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 내 치맛자락이 허벅지까지 들려올랐다. 허리에 손이 가볍게 닿았다. 도와주는 동작 같았지만 압력은 뜨거웠다. 숨이 치받았다. 의자 다리가 끼익 소리를 냈다. 고요 속에서 심장이 쿵 하고 대답했다. 그 순간 관광객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움찔했다. 들킨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창밖 풍경을 찍고 있었다. 긴장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웃음 끝에 눈물이 차올랐다. 웃음과 울음이 겹쳤다. 귤밭에서는 땀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다. 유진이 수건을 건넸다. 내가 닦으려 했지만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가 수건 끝을 잡고 어깨 너머를 천천히 훑었다.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처럼 뜨거웠다. 내 등이 떨렸다. 괜찮아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심장은 길게 대답했다. 그때 고양이가 귤박스를 쓰러뜨렸다. 귤이 바닥에 또각또각 굴러갔다.
우리는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손끝이 또 스쳤다. 웃음이 터졌다. 웃음 끝에 울음이 따라왔다. 고양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꼬리를 세우고 걸어갔다. 카페 창가에서 잔을 들었다. 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 자국이 남았다. 그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다. 내 손끝이 자국을 훑자 붉은 흔적이 손가락에 묻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짧고 확실한 눌림.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커튼이 흔들리고 멈췄다. 고요. 그 고요에 심장이 또 대답했다. 밤 방으로 돌아오니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넌 어디까지 갈 거야? 무슨 말이야? 내 웃음, 내 울음. 다 나 때문이 아니잖아.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미라가 찾아왔다. 언니, 내가 뭘 선택하든 그건 내 몫이야. 남편 때문도 그 남자 때문도 아니야. 내 심장 때문이어야 해.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웃음이 곧 따라왔다. 웃음과 울음이 겹쳐 터졌다. 방 안에서 램프를 껐다. 셔츠 단추 하나가 톡 풀려 바닥에 굴렀다. 단추는 오늘 하루의 사후 흔적 같았다. 나는 그것을 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오늘의 비밀을 삼키듯 조용했다. 거울 앞에 앉아 립을 얇게 덧발랐다. 붉은 기가 입술 위에서 번졌다. 오늘의 색은 오늘만 남기기로 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이 세차게 들썩였다. 나는 아직 여자로 숨쉬고 있다. 내 속삭임에 심장이 길게 깊게 울렸다. 새벽 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파도 끝선이 발목을 덮었다. 차가운 물이 스며들자 치맛자락이 젖어 허벅지에 달라붙었다. 나는 휘청거렸다. 유진이 뒤에서 팔을 잡아 세웠다. 아침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바다가 나를 데려가려는 것 같아. 숨이 짧게 치받았다. 그는 수건을 내밀었다. 나는 발목을 닦았다. 그러나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가 수건 끝을 잡고 내 무릎 위를 조심스럽게 훑었다. 닿지 않았는데도 닿은 것처럼 뜨거웠다. 내 심장이 크게 두드렸다. 카페 뒷문에서는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 내 치맛자락이 허벅지까지 올랐다. 허리에 손이 살짝 닿았다. 돕는 동작 같았지만 손끝의 압력은 분명했다. 숨이 치받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다. 고요 속에서 심장이 쿵 하고 대답했다. 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 자국이 남았다. 그는 그 자국을 지우지 않았다. 내 손끝이 자국을 훑자 붉은 흔적이 손가락에 묻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다. 짧은 눌림이 확실했다. 숨이 목구멍을 때리며 올라왔다. 웃음이 터졌다가 울음이 곧 따라왔다. 웃음과 울음이 겹쳤다. 귤밭 햇살은 뜨거웠다. 땀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다. 유진이 수건을 건넸다. 나는 닦으려 했지만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가 수건 끝을 잡고 어깨 너머를 천천히 훑었다. 닿지 않았는데 닿은 것처럼 뜨거웠다. 내 등이 떨렸다. 괜찮으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내 몸은 길게 반응했다. 그때 고양이가 의자 위로 뛰어올라 접시를 쓰러뜨렸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 끝에 눈물이 따라왔다. 오늘 하루의 반복 같았다. 숙소에 돌아오니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넌 누구와 있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내 웃음, 내 울음. 다 나 때문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미라가 들어왔다. 둘이 그만해. 언니, 내 선택은 내 몫이야. 남편 때문도 그 남자 때문도 아니야. 내 심장 때문이어야 해. 나는 눈물을 터뜨렸다. 웃음이 곧 따라왔다. 웃음과 울음이 겹쳐 터졌다. 밤 방 안에서 램프를 껐다. 셔츠 단추 하나가 톡 풀려 바닥에 굴렀다. 단추는 오늘 하루의 사후 흔적 같았다. 나는 그것을 집어 서랍에 넣었다. 서랍은 오늘의 비밀을 삼키듯 조용했다. 거울 앞에 앉아 립을 얇게 덧발랐다. 오늘의 색은 오늘만 남기기로 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목선을 훑었다. 내 몸이 먼저 대답했다.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따뜻했다. 울음이 위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마음이 내 전부다. 심장은 길게 깊게 울렸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붙잡는 소리였다.